자, 그러면 23번 외부 효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학원론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출제 가능성이 30%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효과가 뭔지 정의를 내려보고요. 외부 효과 종류가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의 정의와 과소 과대 생산과 핀피 님비 현상과 수급에 따른 균형의 변화 위주로 해서 내용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단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뭡니까? 특성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토지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부동성이고요. 둘을 고르라 그러면 인접성이 됩니다.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던 외부 영향을 받거든요. 이건 인접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접성이고요. 그 인접지 영향을 나는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분석도 그렇습니다. 지역 분석도 외부 효과 또는 인접성.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근데 이 외부 효과는요, 거래 당사자 행동이 아닙니다. 제3자 타인의 경제 활동입니다. 혹시 혜택이나 손해를 주더라도요, 의도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예요. 마지막으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정의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일단 거래 당사자 뜨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누가 뜨면 안 되냐면 수요 공급자가 뜨면 안 돼. 수요 공급자. 거래 당사자의 행동, 수요 공급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는 제3자 타인의 경제활동입니다. 의도된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기구를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면 틀립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의도되지 않은 혜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의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효과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극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어떤 사극의 한 장면이냐면 외부 효과라는 죄인이 끌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의금부의 포도대장 그런 사람이야. 신문을 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 효과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의도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외부 효과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외부 효과 내 이놈 마지막으로 묻겠다. 통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 효과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렇게 죄인 신문 과정에서 발뺌, 아닙니다를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 타인입니다.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그러기도 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다 그러기도 하고 외부 불경제라고 해도 됩니다. 동의어도 꼭 좀 정리를 합시다.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정의 외부 효과는요, 생산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개인적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은 작게 들어요. 하지만 소비하는 측면에서는요, 내 개인의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 전체 편익인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비용은요, 사적 비용, 편익은요, 사회적 편익이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부에 쓰는 규제를 완화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얘는 핀피 현상이라고 해서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제발 제 앞마당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플리즈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주택 시장에 수요 증가를 가져와요. 수요 증가.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주택 시장의 수요 증가.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어. 너무 좋죠. 수요 증가. 공원 옆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면 주택 가격은 뭐하고요? 상승하고요. 균형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리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부의 외부 효과는요, 일단 이게 생산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생산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편익은 지 혼자만 좋아요. 부의 외부 효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사적 편익이 커요. 얘를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이 됩니다. 사적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래요. 정부에서 쓰는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얘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인변상이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에
부의 배비 효과를 유발하는 시멘트 공장에 정부가 규제했을 때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부의 배비 효과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요, 원래는 이렇게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 비용인데 어쨌든 부의 배비 효과를 배출해버린 거야, 그지? 그럼 정부가 환경오염금을 부과한다든지 조세를 부과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내부화해요. 내부한다는 것은 이제 물건 가격에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멘트 가격을 올려요. 시멘트 가격은 지난 수업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건축비의 상승이기 때문에 공급만 감소돼요. 생산비의 상승. 그래서 부의 배비 효과를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되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양은 감소하게 되죠. 감소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틀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정의 배비 효과가 존재하든 부의 배비 효과가 규제되든 둘 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유가 정은 뭐 때문이고 수요 증가 때문이고 부는 공급 감소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수요 증가가 되거나 공급 감소가 되거나. 근데 항상 정은 증가 쪽이야. 부는 감소 쪽이고.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증가 쪽을 외쳐주시고, 정에서는, 부에서는 감소 쪽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서너 개 있는 게 아니야. 딱 두 개밖에 없어.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인데, 정은 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때문. 부는 왜 가격 상승? 공급 감소 때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다 기억을 합시다. 자, 외부 효과는 토지 특성, 무슨 성이요? 부동성, 인접성. 오케이. 두 번째,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 수요 공급자가 아닌 제3자. 의도된 게 아닌 의도되지 않은 거. 시장기구를 통하는 게 아니고 통하지 않습니다. 종류는 두 개.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와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비용이요, 사적 비용, 편익이요, 사회적 편익, 생산이요, 과소생산, 그 다음에 규제는요, 완화, 현상은요, 풀리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핀피. 존재하면요, 가격 상승하는데 수요 증가 때문. 부의 배비 효과는요, 비용이요,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생산은요, 과대 생산, 규제는요, 강화, 현상은요, 님비. 낫만 기억하셔도 돼요. 낫. N으로 시작합니다. 부의 배비 효과도 가격 상승합니다. 그죠? 뭐 때문? 공급 감소 때문.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공재도 과소 생산된다고 배우신 적 있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정의 배비 효과도 과소 생산이 됩니다. 싹 다 과소 생산이 돼요. 그러면 누구만? 부의 외부 효과만 유일하게 과대 생산이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컨셉 알려드립니다. 컨셉은요, 다 과소 생산입니다. 뭐 정의 외부 효과도, 공공재도 다 과소 생산이고, 부의 배비 효과만 유일하게 과대 생산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과대 생산이나 과소 생산을 묻거든요. 무조건 과소 생산하시면 돼요. 과대 생산은 어디서만 나온다? 부의 배비 효과에서만 나온다. 다시 무조건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정의 외부 효과 과소 생산. 공공재 과소 생산. 뭐든지 과소 생산. 부의 배비 효과만 과대 생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유일하다. 그럼 요거 가지고 저랑 문제, 기출 문제 3개랑 예상 문제 2개를 5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 문제입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3자가 나와야 되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이란 말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규제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부의 배비 효과가 유발이 될 겁니다. 부의 배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의 배비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게 해요. 4번, 부의 배비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게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요. 특히 이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부의 배비 효과 규제했을 때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공급 감소 때문이에요? 하시면 돼요. 그럼 정의 배비 효과가 발생해도 가격이 상승합니까? 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얘는 누구 때문입니까? 공급이 감소 때문이 아니라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배비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 수요 증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의 배비 효과의 규제가 이루어져도 정의 배비 효과가 발생을 해도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에서는 왜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수요 증가 때문. 부에서는 왜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 여기는 공급 감소 제대로 맞는데 이는 수요 증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근데 조금 쉽게 나왔어요.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활동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다. 아닙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핀피입니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님비입니다. 낫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플리즈인지 낫인지 한 글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정의 핀피, 부는 님비.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인근 지역의 쇼핑몰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에서도 가격 상승, 부에서도 가격 상승. 정에서는 수요 증가 때문, 부에서는 공급 감소 때문. 자, 부의 외부 효과는요. 이게 사회적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병이 발생한다고 하셔도 되고 사회적 병이 증가한다 하셔도 됩니다. 정에서는요. 사적 병이 증가되고요. 부에서는 사회적 병이 증가된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 중 공공재와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공공재는 앞에서 했었죠.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해서 모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비배제성하고요. 비경합성 해야 됩니다.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비가 빠져 있어요. 2번. 공공재는 많이 생산된다. 여러분들 공공재뿐만이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하고요. 공공재는 둘 다 과소 생산입니다. 많이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하죠.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 그래서 동요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외부 경제는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 비용이 더 큽니다. 사적 비용이. 부의 외부 효과가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4번.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불경제. 이거는 과소 생산이 아니라 과대 생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의 외부 효과는 유일하게 과대 생산되는 놈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케이. 5번.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급 감소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뭘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3번에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예상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 너무 안 좋아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 결과,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통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2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자와. 자, 여러분들 사적 편익이 큰 건 지 혼자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 얘는 시장에서 과대 생산이 돼요. 유일합니다. 유일. 딱 보고 유일한지 아셔야 됩니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자와 사적 비용이 큰 것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얘는 과소 생산되는 거 맞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3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가격이 상승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한다. 이것도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이고 부의 외부 효과가 규제됐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감소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 곡선이 아까 했었죠. 좌측 아니고 우측 이렇게 해야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이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공급 감소이기 때문에 양은 뭐합니까? 그러면 감소잖아, 감소. 양은 감소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좀 어렵게 나왔네. 지역 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특히 방금 소개드렸던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바로 제 앞에 있는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는 이용으로 토지를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지역지구제 같은 놈들은요. 특히 무슨 외부 효과 문제? 부의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의 비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에 뭐가 있다? 지역지구제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 답은 2번.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타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려면 의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줘도 좋습니다. 일단 틀린 지문이고. 2번,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동의 묻는 문제네요. 외부 불경제. 3번,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고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정리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부의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경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규제 완화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는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아니죠. 많이 생산됩니다. 즉 무슨 생산되죠? 과대 생산되는 유일한 놈이다 그랬습니다. 자, 과소 생산되는 건 공공재랑 정의 외부 효과가 과소 생산이고요. 유일하게 과대 생산되는 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5번 지문은 부의 외부 효과 트레이드마크를 뺏은 나쁜 지문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비교하셔야 되고요. 정의 외부 효과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정의 외부 효과는 비용은요, 그러면 사적 비용, 편익은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비용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크고요. 편익이요, 그러면 지 혼자 좋아, 사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테마 바로 24번 지역지구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